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참자. 하지만 정말 괜찮아지던가요? 잠시 덮어둘 수는 있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낼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분노인지, 무력감인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저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기분이 들어서 짜증만 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분노가 아니라 서운함이었던 적.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을 엉뚱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건 마음을 해석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불안해.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약간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정확히 표현했을 때 뇌 속에서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이 줄어든다고 해요. 다시 말해, 감정을 붙잡아 이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야. 혹은, 나는 지금 외롭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데, 마땅히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더 외롭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그저 바라봐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다음 행동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 불안이나 두려움.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다, 긴장. 머리가 무겁다, 피로와 무기력. 감정은 몸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뭘까? 여러분,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그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비 오는 날 창밖을 가만히 바라본 적 있나요?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고 걸을 수는 있죠. 감정도 같습니다. 마음속에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비 속에서 걸어가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다.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잠시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판단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감정은 억누를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풀린 겁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그 마음을 잠시 꺼내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마음이 힘든 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을 그냥 밖으로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하루 한 줄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거창한 일기장이나 화려한 다이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모장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왜 한 줄이냐고요? 감정을 기록하는 건 길이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완화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뇌가 감정을 정리된 정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은 무기력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햇볕을 10분 쬐니 조금 나아졌다. 짧지만 내 감정과 변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에도 패턴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마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월요일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유난히 짜증이 난다면 날씨와 기분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 패턴을 알면 마음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기분을 끌어올리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식이죠. 또 하나, 기록은 작은 회복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날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몇 주 뒤에 보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전 기록을 보면 그때도 나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감정 기록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솔직하게 쓰세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니니까요. 둘째, 좋은 말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짜증, 분노, 무기력 다 괜찮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원인 대처까지 써보세요. 사소한 말에 화가 났다. 그때 심호흡을 했더니 조금 진정됐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단순히 기록하는 걸 넘어 마음을 돌보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평범했지만 소소하게 웃었던 하루일 수도 있고, 지쳤지만 내가 버텨냈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줄은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마음 회복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기록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한 줄로 꺼내 적어보세요. 오늘의 나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기록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날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내일은 무조건 달라져야 해. 하지만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시작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행동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만 개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미시 행동 마이크로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을 불러오고 그 다음 행동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세수만 했더니 이상하게 조금은 움직일 힘이 생긴 경험. 그게 바로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작은 행동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해야지 대신 집 앞을 5분만 걸어야지. 청소해야지 대신 책상 위 컵 하나만 치우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애매한 목표는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작고 명확한 목표는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작은 행동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겁니다. 10분만 설거지한다. 5분만 스트레칭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행동을 하면
감정도 따라 움직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행동 활성화 이론처럼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불만 개도 물만 마셔도 그건 이미 정체된 나를 깨운 겁니다. 혹시 오늘 하루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이게 오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 이제 좀 괜찮아졌네라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견뎌야지. 하지만 혼자 견디는 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수록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 온기는 많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내 편에 서줄 사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꺼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돌아온 말에 더 상처받은 적. 그래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고를 땐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감정을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둘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셋째, 내가 힘들 때 연락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전문 상담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 지식유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다시 돌아가 쉴 수 있는 곳,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안전기지가 있으면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느슨해지거든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나 좀 힘들었어. 이 한마디만 해도 좋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절반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 또한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때 그 사람에게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안전기지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살짝 기대어 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SNS 속 웃는 얼굴, 좋은 직장, 여행 사진, 완벽해 보이는 일상. 그걸 보는 순간 나의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의 편집된 장면입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말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비교는 마치 달리기 중에 옆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선을 옆으로 두면 내 발걸음은 느려지고 결국 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시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인드풀니스 mindfulness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 내 몸의 감각, 숨 쉬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 혹시 지금 당신 주위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옆방의 작은 기척, 혹은 시계의 초침 소리. 지금 내 몸이 의자에 닿는 감촉, 손끝의 온도,
호흡의 속도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지금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잠시 멈춥니다. 비교하는 대신 내 하루 속에서 작은 발견을 해보세요. 오늘 마신 커피의 향, 바람이 스치는 느낌, 누군가 건넨 짧은 인사. 그 작은 순간들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놓친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들을 다시 붙잡아 주세요.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집중해야 할 건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입니다. 시선을 돌리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삶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간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해서 발걸음조차 떼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매일 변하듯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이 흐려도 내일은 해가 뜰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이건 못 버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보세요. 그때도 버텼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그 믿음을 붙잡는 건 마치 폭풍 속에서 나를 묶어주는 닷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탄력성은 태어날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키워집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나는 약하다가 아니라 나는 단단해지고 있다로 바꿔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유지하려면 작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버틴 것, 아침에 일어난 것, 한 끼라도 챙겨 먹은 것. 이건 다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가 아무리 길게 내려도 결국 그치고 햇빛이 드는 순간을 마음도 같습니다. 이 고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붙잡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마음은 회복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슴 한구석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은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나는 나를 지켜줄 거야. 마음이 힘들 땐 생각보다 간단한 습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걸 저는 회복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쓰는 나만의 회복 도구 세트죠. 먼저 회복 루틴이 필요한 이유부터 얘기해 볼까요? 감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평소 하던 걸 놓치게 됩니다. 식사, 수면,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나를 돌보는 일들. 이걸 놓치면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회복 루틴은 마음의 비상약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루틴을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몸을 깨우는 습관. 예를 들어 아침에 5분이라도 햇빛을 쬐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서서히 깨어납니다. 두 번째, 생각을 가볍게 하는 습관. 마음이 힘들 땐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걸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하죠. 종이에 오늘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다 써보세요. 판단 없이 그냥 꺼내놓기만 해도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연결을 회복하는 습관. 마음이 힘들면 혼자 있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상처를 더 크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단 1분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네 번째, 기분을 전환하는 습관. 이건 좋아하는 것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반려동물 쓰다듬기. 힘들 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미리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를 안심시키는 말. 자신에게 건네는 짧은 문장을 준비하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이전에도 버텼고 이번에도 버틸 거야. 이 문장은 마음이 흔들릴 때 닻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루틴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꺼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루틴을 꺼냈으면 마음은 천천히 회복 궤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은 내가 나를 더 잘 돌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혼자 감정을 사깁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나누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누면 그 무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감정 나눔이 꼭 깊은 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 요즘 이런 기분이 들어. 이렇게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내 마음에게 내가 너를 알아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정 나눈 뒤에 작은 성찰을 하는 습관입니다. 성찰이란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조금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왜 오늘 그 말에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바라는 건 인정받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성찰을 통해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감정을 나누고 성찰해 본 적 있나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진 경험. 이제부터는 힘들 때 혼자 참기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마음을 돌아보며 조금만 시간을 내어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땠지? 내가 좀 더 잘 돌볼 수 있었던 부분은? 작은 성찰이 마음 회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성찰하는 습관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